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러죠. 택시 하고 부르죠. 그것도 이제 출퇴근 시간이나 늦은 밤에는 택시 잡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요즘엔 사실 이렇게 택시 부르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우버를 불러서 타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런 우버가 최근 고객 정보를 해킹 당했습니다만은 이 사실을 함구하면서 수건의 소송에도 직면한 상황입니다. 편리한 건 분명한데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위기의 우버, 그들의 미래는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문재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버 이용해 보셨죠? 네, 자주 이용합니다. 자주 이용하세요. 전 가끔 이용하는데 편리한 건 사실인데요. 일단 우선 우버의 위기에 관련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하는데 그 우버를 사용한 그 고객들의 개인 정보가 해킹당해서 유출되기도 하고 했는데 우버 측이 이를 1년 넘게 함구하고 은폐하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 사실 먼저 좀 짚어가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해커들이 전 세계에서 우버를 이용하는 고객 5,900만여 명과 미국 내 운전기사 6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건인데요. 우버 측은 한 달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고 이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정보 삭제를 대가로 해커 측에 무려 10만 달러를 지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3개월 후에 언론에 의해 해당 사건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우버 측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 크레딧 카드 번호 등 중요한 정보들은 해커들에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주장합니다만은 찝찝한 건 사실이에요. 네. 예, 저도 우버를 이용했던 사람으로서 좀 찝찝한 건 사실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 사실을 1년 넘게 은폐하고 있었다라는 건 사실 좀 괘씸한데요. 그래서 소송도 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주 시카고에 이어서 LA시는 어제 LA 수피리어 코트에 우버가 1년 넘게 데이터 유출을 공공에 알리지 않는 등 주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버는 지난 2014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신속하게 신고하지 않아서 지난해 1월 뉴욕주 검찰과 2만 달러 벌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퓨어 검사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버의 만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코네티컷,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뉴욕 등 최소 4개 주 검찰에서 이미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버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파문도 좀 일파만파 더 크게 확산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 우버가 이거 말고도 무슨 성추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무슨 사내의 어떤 폭력적인 문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예요? 네, 이게 지난 6월 결국 사임한 전 CEO 트래비스 칼라닉이 성추문으로 정조준 당한 사건인데요. 우버의 위기는 지난 2월 우버의 전 직원이었던 수전 파울러가 자신의 블로그에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파울러는 당시 사내에서 해당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IT 전문 매체 리코드는 칼라닉 CEO가 부적절한 성관계 가이드라인을 담은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한인들에게 잘 알려진 사건은 아무래도 전 여자친구의 한국 룸살롱 폭로 때문일 텐데요. 칼라닉 전 CEO가 3년 전에 서울을 방문했을 때 네. 고위 임원들과 한 룸살롱을 찾았고 아이고. 네, 경매장의 소처럼 번호가 적힌 여성 접대부들 가운데 자신의 파트너를 골랐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걸 이제 그 CEO의 여자친구가 폭로한 네, 거예요. 전 여자친구가. 네, 네. 네. 그래서 결국 칼라닉 CEO 체제에서 이와 유사한 성추문이 계속 발생하고 또 강압적인 업무 방식으로 압박을 받은 직원들의 항의로 우버는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얘기를 지금 문재 기자가 해주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 있죠. 네. 우버가 경쟁사들의 무슨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전직 CIA 요원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실제로 우버의 기술 도용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승리한다. 이런 우버의 공격적인 사내 문화를 보면은 직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우버 기사 하시는 분들
한인분들도 주변에 좀 계십니다. 그런데 우버 기사들의 수입이 평균 수입이 뭐 한 364달러다? 그거밖에 안 돼요? 이게 금융정보 뉴스 웹사이트인 마켓워치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 뉴욕 우버 운전자의 한 달 평균 수입이 364달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작네요. 네. 이제 우버 측은 처음에 우버 운전자들이 커미션, 판매세를 제하고 시간당 평균 25달러를 번다 이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실제 30대 재정 블로거가 우버 기사 체험을 했을 때와는 이 결과가 정반대였습니다. 이 블로거는 25달러에 가스비와 대기시간 보상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 추가 비용을 다 감안하면 시간당 겨우 7달러를 손에 넣게 되는 셈입니다. 생각보다 뭐 많지는 않은데 또 저는 사실은 반대로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우버를 공항에서 타고 들어갔는데 그때 그 기사는 일주일에 뭐 900불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좀 많이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요. 여하튼 평균이 그렇다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우버의 위기와 관련된 얘기를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결국은 이제 택시라는 그 컬처가 우버로 될 것이다라는 사실 우버 대세론도 있어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우버가 많이 확산되니까 기존의 택시 업계가 상당히 견제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한인 택시들은 조금 긴장한 모습인데요. LA 한인타운에서 LA 국제공항까지 한인 택시는 25달러 정도의 금액을 받지만 우버는 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1달러, 즉 반값을 받았습니다. 결국 많은 한인들이 더 싼 우버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LA 한인타운 내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거리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는 우버에 비해서 한인 택시가 더 쌀 때도 많았습니다. 또 영어에 서툰 어르신들은 외국인 우버 기사보다는 한인 택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더 강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 기자 제가 결론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그래서 우리가 위기론, 대세론 얘기를 다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버가 위기라는 거예요, 대세라는 거예요. 네, 어렵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사건의 단면만 보면은 위기임은 명료합니다. 실제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잇따라 겪으면서 우버의 기업 가치와 주가는 폭락했는데요. 하지만 또 공유 경제 속에서 많은 이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를 이용하고 있고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기술도 급진전하면서 우버는 운전자들의 미래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한국 룸살롱 사건을 비롯해서 각종 성추문으로 얼굴을 붉힌 우버는 문제의 CEO를 몰아내고 성범죄 방지를 위해서 500만 달러를 후원하기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날로그식으로 택시하고 부르지 않아도 스마트폰에서 앱을 통해 부르면 내가 있는 위치를 알고 찾아오는 우버. 결국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택시 업계를 대체할지 아니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질지 주목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이 될지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미리 좀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여하튼 흥미로운 마음으로 우버의 미래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마칩니다. 문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